자, 트러스입니다. 트러스의 원리와 가정. 좀 전에 얼핏 얘기했듯이 에, 트러스는 부재는 우리가 부재력을 구해야 되는데 부재는 충력만을 받는다. 예. 그 다음에 그 충력을 구하는 방법은 절전법과 단면법이 있다. 손으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컴퓨터가 구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트러스입니다. 에, 트러스의 기본 원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단순보를 배워왔는데요. 단순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냐하면 길게 해야지 얘가 안 부서지게 하려면은 덩치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단면을 크게 만듭니다. 점점 높게 높게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스스로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예. 이 길게지면 길게질수록 이 트러스, 아니 보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럼 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뭐죠? 요 가운데를 비우게 하는 겁니다. 가볍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가볍게 만드는 형상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트러스의 형상입니다. 트러스는 가볍다입니다. 빈 것은 가볍다. 예. 대신 높게 질 수 있는 거죠. 보를 이렇게 이거를 보의 높이, 깊이, 예, 건축에서는 춤이라고 부릅니다. 춤춘다? 아, 예, 춤이라고 부릅니다. 춤이란 단어. 토목하는 사람들은 건축에서 쓰는 단어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춤이라고 부르고, 이걸 폭이라고 부르고 하는데, 에, 요게 이 지지점과 지지점 사이에 간격이 지간이라 불러요. 영어로는 스팬이라 부릅니다. 예, 스팬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보의 높이, 깊이가 깊어져야 된다. 그러려면은 무겁다. 그래서 그냥 보로서는 견딜 수가 없다. 가볍게 만드는 방법은 가운데를 드러내야 된다. 이 드러낸 형상이 트러스다. 라는 얘기죠. 첫 번째. 두 번째, 트러스에서는 삼각형은 강하다입니다. 예, 삼각형은 강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뒤에 그림이 나와 있나요? 자, 있습니다. 삼각형이에요. 삼각형과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을 이렇게 핀으로 꼽아놨어요. 근데 옆에서 뭘 밀었어요. 사각형은 찌그러집니다. 이게 부재가 변형이 돼서 찌그러지면은 예, 파괴라고 부르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냥 부재가 변형이 안 발생하고 무너지는 것은 불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안, 스테빌리티, 불안정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사각형으로 만들면은 스테빌리티, 안정성이 엉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안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삼각형을 만들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강하다라는 생각으로 트러스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각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것을 잡아주는 것은 뭐죠? 브레이스, 가세를 넣어주는 겁니다. 가세. 이 예, 경사된 부재를 가지고 경사부재라고도 부르고 가세, 브레이스라고 부릅니다.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싶나요? 그러면은 혼영아 너무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 집중. 어, 갑자기 또 눈에 또 잠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 더 넣고 싶어. 이렇게. 그럼 더 튼튼해지겠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야 된다. 트러스는 삼각형이 튼튼하다입니다. 그리고 삼각형은 강하다입니다. 삼각형은 강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삼각형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안전한가. 요거는 우리가 다이빙대라고 합시다. 다이빙대를 만들었어요. 이게 밑으로 축 처질 것 같아. 그럼 덜 처지게 하려면은 위에다가 케이블을 걸어두든지 이렇게 해주면은 처지는 양이 줄어들겠죠. 다른 얘기를 하면은 삼각형이라는 구조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구조다. 삼각형. 예. 그리고 트러스는 충력만을 받는다. 좀 전에 그림을 봤죠? 충력만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핀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에, 우리가 다이빙대 같은 경우 이걸 고정단이라 불러요. 고정단. 예, 고정단. 지금 고정단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지점은 고정단
힌지, 롤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고정단은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학이니까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적당한 값을 제시해야 되니까 이 지지점을 힌지, 롤러, 고정단이라고 셋 중에 하나로 보통 가정을 합니다. 더 정밀하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은 여기다가 뭐 다른 것도 막 섞어 넣어요. 스프링도 달고 막 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조 문제, 응용 역학,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지지점을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고정단은 반력이 회전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힘. 왜냐하면 요 지지점이 회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회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반력이 반대 방향에 힘이 자해져가지고 회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지지점이 고정단이 아니라 힌지 혹은 핀으로 돼 있을 경우는 얘가 회전한다고 했을 때 그 힌지는 자유롭게 회전을 할 수 있어요. 반력이 안 생겨요. 예. 회전은 모멘트에 대한 반력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찌그러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삼각형 부재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핀, 핀으로 연결한 것이 삼각형 트러스 형태의 구조입니다. 트러스 형태는 이렇게 다이빙대 위에 10kN, 이건 거의 1톤인데요. 1톤 트럭입니다. 1톤이 올라갔을 때 이 부재를 구해보면은 힘의 평형이란 것은 이제 앞으로 구하는 건데 평형에서 구해보면 이놈은 늘어나고요. 이놈은 길이가 줄어듭니다.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누군가 잡아당겼다는 이거예요. 내력이. 내력 중에서 뭐가? 충력이. 이 부재가 찌그러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줄어든다는 얘기는 누군가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변형 형상을 봤을 때 이렇게 변형이 돼요.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요놈은 쭈그러들고요. 요놈은 늘어납니다. 부재를 봤을 때. 인장이 작용하고 압축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이러한 트러스를 실질적으로 이거는 자켓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켓 혹은 뭐 자켓식 구조물이에요. 예, 재킷 예, 인데요. 해상풍력 뭐 혹은 뭐 수조통 이런 데 많이 사용되죠. 이렇게 생긴 구조물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구조물은 3차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근사적으로 풀기 위해서 2차원적으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2차원적으로 표현했을 앞면에서 인면도로만 봤을 때 다음과 같은 트러스 형태고요. 트러스는 앞에서 가장 기본 구조 형식인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삼각형을 이렇게 이뤘는데 이거는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세를 하나 더 준 거죠. 이렇게 하나씩. 네. 그래서 더 튼튼해 보입니다. 부재는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더 튼튼해집니다. 하지만은 돈이 더 많이 들겠죠. 자, 이건 트러스 붕괴 사고고요. 예, 붕괴 사고 1994년도에 성수대교. 요걸 건너가자마자 압구정동이죠. 요 성수대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압구정동에 사람들이 덜 모였죠. 요 위에 여기가 강남이고 여기가 강북입니다. 예, 요 강북 위에 땅이 좀 싸니까 시멘트 회사가 있었어요. 삼표라고. 예. 시멘트 레미콘이 많이 다니죠. 레미콘은 그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를 싣고 다니니까 굉장히 중량 트럭입니다. 중량 트럭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흘러나온 거죠. 이렇게. 가뜩이나 이제 밑에는 공사가 많았었죠. 강남. 그래서 요게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다고요? 붕괴된 이유를 봤더니 요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트러스가 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너무 무거운 차량들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필요하게 되면은 보통은 뭐 10톤을 견딜 수 있는데 10톤이라는 것을 질 수 있는데 너무 필요하게 되면은 1톤이라는 데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로 파괴라고 부릅니다. 예. 강호동이 어린아이가 강호동한테 펀치를 날렸어요. 처음에 날렸을 때는 강호동이 웃었어. 하나도 안 아프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쉬지 않고 때렸어. 그러면 강호동도 무너진다는 얘기죠. 작은 힘에도 무너질 수 있다. 그게 피로 파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요 밑에 요거는 트러스에서 차량들이 다닌다고 합시다. 차량들이 이렇게 계속 다녀요 밑으로. 예, 지금 저는 이제 교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토목은 대부분 이동하중, 그 다음번에 이동하중에 대해 배울 텐데, 교량에 대해서 많이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러스 같은 경우는 건축 쪽에서는 지붕 구조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어떤 지붕에 많이 사용되냐면 강당. 왜냐하면 강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운데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지간이 길어져야 됩니다. 지간이 길어져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로 된 볼을 올린다? 이러면은 굉장히 무거워요. 어, 그리고 힘도 들고 하기 때문에 지붕 구조에 트러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벼우니까. 그 교량 같은 경우에 있어서 차량이 이렇게 다닌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차량이 다니면 차량은 이쪽 위에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트러스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놈만 가지고 봤을 때, 요 놈만 가지고 봤을 때 이 트러스는 요 놈만 가지고 요 부재만 가지고 봤을 때 요 가운데 힘이 작용하는 거를 밖으로 분산을 시켜줍니다. 요 놈만 가지고 봤을 때 요렇게 요 놈을 요렇게 올렸을 때 요 하중이 올라가 있으면은 요 하중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여기에 양쪽에 작용하는 절점이라 불러요. 이걸 조인트라고도 부르고요. 조인트 깐다 그러잖아요. 그죠? 무릎. 그 다음에 혹은 절점, 마디 절자에 점이긴 점인데 마디 점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노드라고도 부릅니다. 예. 왜 영어를 자주 쓰냐고요? 영어 단어를 알게 되면은 나중에 영어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단어만 알면은 무조건 글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글은 단어만 알아서 그 글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은는 이가, 주격 조사 이런 것들. 그래서 가운데 작용하는 하중은 절점 하중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트러스는 절점에만 하중이 작용한다라고 해줍니다. 절점. 이렇게 작용하는 것은 no. 이거를 반반씩 가운데 작용하는 하중은 양쪽으로 분해를 시켜준다입니다. 부재는 직선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좀 전에 봤죠? 변형하는 거. 찌그러지지 않는다. 휘지 않는다. 휘었다는 얘기는 모멘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실제 구조물은 모멘트를 받겠죠. 이렇게 핀으로 끼우지 않으니까. 동호대교라든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아, 조인트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구글 동호대교 트러스를 한번 봅시다. 이미지 조인트를 자세히 보는 것들을 보면은 요 그림을 좀 자세히 나온 건 없나? 절점. 자,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보겠습니다. 요 그림을. 요게 트러스예요. 트러스가 3차원식으로 되어 있죠? 절점에 우리가 핀으로 끼웠다고 하는데 핀이 아니죠. 이게 볼팅을 촘촘하게 박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절점이라든가 지점을 세 가지치로 보통 가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가정한다? 고정 단위냐, 혹은 힌지냐, 롤러냐. 왜냐하면 요 세 가지 일반적으로 가정을 하는데 트러스 같은 경우에 부재의 연결 부위를 뭘로 가정했냐 하면은 핀으로, 힌지로 가정한 거예요. 힌지. 예. 그리고 이게 아니다. 이거를 그냥 아예 고정으로 가정해야겠다. 아주 단단하게 연결된 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트러스라고 부르지 않고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프레임. 프레임. 예, 골조라고 부릅니다. 골조. 이거는 트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휨 변형이 부재를 핀으로 연결하고 만약에 직선 부재가 아니면은 휨 변형이 발생한다. 근데 우리는 직선 부재라는 가정들 실질적인 형상은 저렇게 돼 있고 실질적인 변형은 우리가 가정한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정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점은 뭐다? 왜냐하면 실제하고 약간 다르겠죠. 하지만은 조금 더 실제하고 근사한 가정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없애면 없앨수록 실제 거동하고 더 유사해지지만은 문제 풀기가 더 어려워진다. 트러스, 그죠? 힘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휘죠. 예, 부재가 충격만을 받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확하게 중심에서 작용하는 충격만을 받는다. 인자력과 압축력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정 차수가 있어요. 부정정 차수를 구하는 문제도 가끔씩 나오는데요. 부정정 차수란 것은 우리가 배웠던 방법으로 문제를 우리가 X축의 힘의 합력은 0, Y축의 힘의 합력은 0, 모멘트 값은 0이라는 이 세 가지로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풀 수가 없다라는 거에서 아니 불자를 씁니다. 예, 정력학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부정정이라 부릅니다. 예, 부정정 구조물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문제가 좀 나왔고요. 기사 문제의 가정이 뭐냐, 트러스의 가정이 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LMS에 숙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문제 정도.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멤버의 개수, 반력의 개수, 리액션, 멤버의 개수 해서 이것이 절점의 개수하고 비교해가지고 몇 차 부정정이냐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잠깐 휴식하고